병원 서비스 매니저 제30강 마지막 강입니다. 자, 안전 및 위생 관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병원의 직원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환경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이미 앞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원 시설 안전 관리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고위험이나 고주의 약품,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 혈액 관련한 사항들, 그 다음에 환자가 의외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하는 경우 꽤 많죠. 그 다음 뭐 침대뿐 아니라 병원의 계단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환자 안전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이나 검사, 시술, 치료 관련한 환경,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한 거, 의료기기로 인한 거, 비품이나 시설물로 인한 거, 폐기물, 화상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과 관련한 것들이 있겠죠. 뭐 병원급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자살하거나 뭐 뛰어내리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에서는 거의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죠. 자, 병원 시설 안전관리에서 자 우선 시설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전부 관여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병원 시설에 대한 안전계획 지침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시설 관련한 도서들을 구비를 해서 시설 안전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이러한 책들을 여러분이 좀 사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시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자, 소방과 관련한 관리 체계 이건 정말로 아주 중요하지요. 자, 소방과 관련한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방법에 대해서 이 수립된 방법을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요. 정기적으로 소방 안전 관련해서는 전기 안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날마다 일일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 역할을 나누어서 서비스 매니저가 직접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직원이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직원한테만 일주일 내내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서비스 매니저가 직접 A 구역을 관리를 한다든지 내일은 B 구역을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직원들이 하는 역할을 교대로 해서 그 역할을 직접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설비나 위생 관련한 안전, 뭐 비상 전력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관리자를 별도로 둔다든지 병원의 공기질이나 수질 같은 것도 확인을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우선 전기기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병원은 정말 화재의 위험이 많아요. 전기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신촌 세브라스 병원에서도 화재가 났었고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화재가 났었는데 다른 거 다 넘어가고 사상자 수가 세브란스 0명이었는데 이쪽에 191명이나 됐잖아요. 자, 왜 그래요? 방화문이 작동했고 방화 셔터가 있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았고 여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고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었고 그런데 원인은 전기합선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유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병원도 얼마든지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되겠죠. 신고도 마찬가지로 여긴 7분이나 지체가 됐고 여기는 발생 직후 곧바로 신고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전기 안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병원에서 불이 나겠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늘 관리가 되어야 되죠. 자, 전기기기 배선 부분에서는
너무 병원에 보면 특히 의원 같은 경우 멀티탭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다가 정말 6, 7개씩 꽂아서 쓰는 경우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정말 가능한 한 배선에서 제대로 공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공사가 되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지요. 자, 그래서 코드를 고정해서 사용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전선이 적정 굵기인지 이런 거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배선 기구 볼게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문어발식 배선 하지 말고, 자, 개폐기의 전선의 조인 부분 접촉면을 확인해야 되고, 콘센트나 플러그의 접촉, 그리고 요 취급 상태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어발식 배선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코드를 꽂았을 때 치지직 하는 소리가 나는지, 접촉 불량인지 이런 부분들은 과열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주의해야 돼요. 병원에서 전기 코드를 꽂았다 뺐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접속 불량이 돼서 약간 치직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퓨즈가 적정한 용량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도 확인되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기계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열기 사용을 할 때는 전멸 표시 등을 부착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뭐 작동이 기기에 뭐 누전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을 때는 그냥 뭐 불이 들어와 있다가 뭐 누전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깜빡깜빡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단열성 불연 재료로 받침대를 제작해 놓는 것이 좋아요. 병원에 있는 기구들이 대체로 이렇게 이제 바퀴가 있어서 막 움직이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능한 한 이것 밑에 이렇게 되게끔 불연 재료로 받침대를 두고 쓰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기기가 있으면 이 주변 그리고 위쪽 아래쪽으로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기계나 기기들을 막 옮기다 보면 그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배선이나 코드는 용량이 충분한 것을 쓰도록 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전 직원들이 소화기 사용 교육을 좀 받는 것이 좋아요. 자주.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전핀을 뽑고, 두 번째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가 불 쪽으로 보이게끔 잡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핀을 뽑은 그 위아래를 꽉 움켜쥐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분사가 되겠죠.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를 빨리 내보내고, 동시에 직원한테 빨리 알려서 119로 신고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서 소화기로 1차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원이 이제 대피를 하는 거예요. 자, 대피를 할 때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단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 엘리베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불이 이 근처에서 났어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분들을 이 엘리베이터로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먼 쪽, 반대쪽. 가능한 한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고, 자세를 낮추고, 왜냐하면 연기를 흡입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세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입과 코를 가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세 높이는,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승강기가 위험하니까 사용하지 않고,
유도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가까운 비상구로 그렇게 해서 그 비상구 표시가 있잖아요. 그 비상구 표시대로 이 환자들과 직원들이 대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매뉴얼로 만들어서 누구라도 그 순서대로 할 수 있는지 자꾸 훈련하고 평가하고 해야 됩니다. 자, 환자 피난 우선순위는 1차는 화재 발생 병실에서 발생했을 때는 혹은 화재 발생 역병실, 그 다음에 2차 피난 대상은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 가까운 병실 환자. 그러니까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나눌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지역에서 가까운 환자, 그 다음 화재 발생 지역에서 먼 환자, 이런 순으로 1차, 2차 구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환자는 그 중증 환자를 먼저 대피시켜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경증 환자, 즉 네 발로 나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빨리 대피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중환자를 대피시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하고, 그래서 불이라고 큰 소리에 외쳐서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피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막으면서 계단으로 대피하는 거죠. 이 순서대로 환자들과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안내하셔야겠습니다. 자, 화재 시의 피난 계획은 다 병원마다 다 매뉴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피 경로 안내 표지가 잘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해야 되고요. 피난층의 위치. 자, 우리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피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전구획 위치, 그 다음 피난 경로 점검, 그 다음에 장애 요인, 복도에 무언가를 쌓아놓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병원들이 있고 없는 병원들도 있는데요. 비상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이 나면 전원을 차단하잖아요. 그죠?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자가 발전기가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압축 의료가스 쓰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가스들이 기능 마비에 대비한 이동용 기구. 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산소통을 꽂고 있는 환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전기가 나가면서 이제 그것들이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이동용 기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들도 항상 쓸 수 있는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도등의 비상전원. 아까 보면 우리가 이제 유도등을 따라서 대피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보면 이 유도등들이 파란불이 꺼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고 관리를 하는 역할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환경관리 청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환기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최소한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 다음 퇴근 전이라도 반드시 환기를 하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하세요. 병원 원내 감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는 일반 청소와 오염구역 청소로 구분해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청소하는 사람은 일반 청소를 하고, 오염구역 청소를 하는 사람은 오염구역 청소를 하게끔 여러분이 구역을 나눌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를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병원에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할 때, 이분이 청소를 담당한다 라고 하면 이분이 일반구역 청소를 먼저 한 후에 오염구역 청소를 하게끔 이렇게, 그리고 일반구역 청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구역 청소한 그 기구, 뭐 도구 이런 것들이 오염구역 청소할 때 다시 사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의료용 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일반 쓰레기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혈액을 엎질렀을 경우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용액을 부은 다음에 그리고 잠시 있다가 닦아내는 거죠. 보통 그냥 용액을 붓고 바로 닦아내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용액을 붓고 그리고 잠시 뭐 한 5초, 10초 이렇게 있다가 닦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병원의 매트리스나 베개 가끔 보면 그 뭐 치과 같은 경우 유니트도 그렇고 일반 한의원이나 피부과 같은 경우에 보면 환자들이 쓰는 그 뭐 베드가 있잖아요. 그런 베드들이 이렇게 가운데가 처져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환자가 편히 이용을 할 텐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뭐 살짝 그러면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죠. 그리고 베개 같은 경우 요즘은 전부 이제 위에다가 그 뭐 종이를 깔아 주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면 그 요즘 이제 병원에서 쓰는 뭐 매트리스나 베개 같은 것들이 전부 그 소위 레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제 비닐로 된 것들이 재질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쩍쩍하고 부딪히는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능한 한 그 위에 천을 깔고 환자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그래서 이제 전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이거 별도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환자의 피나 고름 배설물, 분비물에 있는 오염 세탁물 이거 별도 이런 거 별도 관리 기관을 이용해서 하지 병원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우리 병원에 그래서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 세탁물이 있고 그렇죠? 혹은 우리가 내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세탁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쓰레기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염 세탁물, 오염 쓰레기, 그 다음 일반 세탁물, 일반 쓰레기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도록 이거는 여러분들이 병원 직원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셔야 돼요. 직원들이 그냥 업무 때문에 바쁘다 보면 그냥 막 섞여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직원들을 교육할 때, 자, 전기가 왜 중요한지, 전기 안전 관리에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뭐 화재 사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찾아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주의하지 않아서 그랬다. 뭐 이렇게 교육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재가 났을 때 대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을 전 직원이 숙지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제로 소화기가 잘 작동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화기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늘 살피고 그다음에 이 매뉴얼대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그 모의 훈련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이 왜 청소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느냐 이것들 보면 실제로 직원들이나 혹은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귀찮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직원들 교육할 때 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처럼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병원의 쓰레기나 폐기물, 쓰레기와 폐기물이 왜 다르고 쓰레기와 폐기물이 어떻게 별도로 구분되어야 되고 어떻게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병원 서비스 매니저 30강 교육은 다 마치는데요. 병원 서비스 매니저는 대체로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나 치과 코디네이터 혹은 병원 상담실장보다 높은 직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하고 교육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원이 얼마나 더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능력, 역량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강 다 수강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